그 동네는 무조건 오른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 신도시가 개발된다. GTX 같은 교통 호재까지 줄줄이 이어진다며 사람들은 확신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청약을 넣으려 줄을 서야 했던 아파트들, 지금은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는 9,771세대, 그중 1,700세대는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양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도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7개 도시를 공개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중요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에서 미분양률이 높은 지역 탑 3분을 1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위 평택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택은 호재가 넘쳐나는 도시로 불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브레인시티 개발, 교통망확충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평택은 무조건 오른다. 놓치면 후회한다. 하지만 지금 평택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5년 6월 기준 무려 2,609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경기도 전체 1위이며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중 상당수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호재로 가득 차 있던 도시가 지금은 불 꺼진 아파트 단지로 남아있는 겁니다. 대표 단지인 신영지웰 평택화양의 경우 999세대 규모로 화려하게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838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단지인 브레인시티 중흥 S클래스 역시 1879세대 중 500세대 이상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금방 다 팔리겠지라는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평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 들어왔잖아. 교통도 좋아지잖아. 무조건 오를 거야.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 대출 부담은 커지고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실수요자는 그만큼 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 나도 평택 청약 넣을까 고민했었는데 지금 보니 안 하길 잘했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죠? 평택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호재만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유치, 교통망 확충, 신도시 개발 등 이 모든 게 있어도 실제 거주 여건과 가격 현실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평택의 미분양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재보다 중요한 건 생활 기반이다. 숫자와 현실을 먼저 보라. 2위 이천시. 이천은 다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고 경강선과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연결돼 있으니 미분양 걱정은 이천에겐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천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5년 6월 기준 1,612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집계되었으며 경기도 전체 2위에 올랐습니다.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대표 단지인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의 경우 801세대 규모의 대단지였지만 청약 경쟁률은 극히 저조했고 지금도 상당수 물량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발력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단지들까지 줄줄이 미분양을 기록하며 이천 전역에서 수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천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있으니까 직장인 수요 탄탄하고 경강선 타면 판교, 강남 근방이니 입지가 좋은데 왜 안 팔린다는 거야?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했고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대기업과 교통망이 있다고 해도 실제 살 집으로는 매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통과 산업, 호재만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 실제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인프라와 합리적인 가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천의 미분양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른 개발 도시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호재는 안전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입지, 가격, 생활 인프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만 시장이 움직입니다. 3위 양주시. 양주는 다를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GTX-C 개통, 신도시 개발, 서울과 가까운 입지. 겉으로만 보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주목했던 도시, 그게 바로 양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2025년 6월 기준 712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미분양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진 겁니다. 대표 단지로 꼽히는 양주 덕정역 인근 한라비 발디 퍼스티어의 경우 청약 당시엔 큰 관심을 받았지만 흥행에 실패했고 지금은 결국 재분양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GTX만 들어오면 무조건 오를 줄 알았는데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째, 생활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마트, 병원, 학군, 자족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분양가는 이미 서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이 가격이면 굳이 양주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셋째, 신도시 개발과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것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양주의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교통 호재가 있어도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이 몰리면 결국 미분양이라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양주를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호재는 약속일 뿐 실수요가 없으면 빈집만 남는다. 분양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여건과 가격이라는 점을 양주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 안성시. 안성은 이제 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평택, 용인, 천안과 맞닿아 있고 새로운 택지지구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안성을 다음 유망 지역으로 꼽았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2025년 6월 기준 안성시에는 654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미분양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대표 단지 신소현동 안성, 당황, 경남 하너스빌 하이스트도 970세대 대단지로 공급됐지만 그중 400세대 이상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죠. 여기에 하우스토리 퍼스트시티 같은 또 다른 대규모 단지들까지 줄줄이 미분양을 기록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첫째, 생활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트, 병원, 교육시설 같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둘째, 교통 여건 역시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평택이 뜨면 안성도 같이 오른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셋째, 높은 분양가입니다. 주변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성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안성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발되면 오른다는 단순한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집을 사는 건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이고 실거주자의 눈높이는 브랜드와 호재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교통, 가격 현실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만 살아남는다. 안성의 현 상황이 그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 의정부시. 서울 바로 옆이니까 안전하다. GTX-C가 들어오면 의정부는 대박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서울과 맞닿아 있고 교통 호재까지 있으니 집값 상승은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의정부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총 580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집계되며 경기도에서 5번째로 많은 미분양 도시가 됐습니다. 서울 바로 옆 도시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 건 충격적입니다. 대표 단지 금호동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백시티는 총 671세대 중 약 380세대가 아직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원 후반대, 하지만 경기 북부 전반의 시세 조정과 맞물리면서 수요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서울 접근성은 분명 장점이지만 정작 의정부 안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상권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교통 호재 역시 아직은 예정일 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거리적 장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와 생활 편의성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GTX도 서울 인접성도 분양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의정부가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호재는 약속일 뿐 생활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6위 광주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경기도 도시 광주. 경강선 덕분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강남 대체 주거지로 각광받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불과 몇 정거장 차이, 입지만 보면 기대할 만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2025년 6월 기준 광주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총 536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집계되며 경기도에서 6번째로 많은 미분양 도시가 된 겁니다. 대표 단지 곤지암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 총 635세대 중 369세대가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분양가는 33평 기준 약 6억 원. 하지만 청약 당시 경쟁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강남이 가까운데 왜 안 팔릴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광주는 여전히 생활 인프라 부족과 자족 기능 부재라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남과 가깝지만 막상 살아보려 하면 학교, 병원, 쇼핑 같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높은 분양가까지 겹치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강남 옆이라 해도 시장은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광주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활 인프라 보강과 자족 기능 확보가 시급합니다. 교통 호재만 믿고 무작정 진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서울 옆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고 싶은 환경이 마련될 때만 시장은 움직인다. 7위 고양시. 서울 바로 옆 100만 대도시 고양. GTX-A 개통, 창릉 신도시 개발까지 호재가 넘쳐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일산 아파트 청약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이랑 붙어 있는데 안 오를 리 없다. 사람들은 확신했죠. 하지만 2025년 6월 고양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총 448세대 미분양을 기록하며 경기도에서 7번째로 많은 미분양 도시가 된 겁니다. 대표 단지 일산 동구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의 경우 총 529세대 규모지만 그중 360세대 이상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와 입지 매력 부족으로 청약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GTX 뚫리면 대박 난다던데, 창릉 신도시 들어오면 집값 오른다던데 등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망설였습니다. 막상 살아보려 하면 교통은 아직 불편하고 대형 호재는 대부분 계획 단계일 뿐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당연히 지금 이 돈 내고 들어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고향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호재는 약속일 뿐 지금의 불편함과 가격은 현실이다. 사람들은 기대보다 현실을 보고 집을 고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GTX, 신도시 같은 호재가 있어도 분양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은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도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원하는 건 미래 가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생활 편의입니다. 결국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호재만 믿고 접근하지 말고 실제 거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과 가격부터 확인하라. 이번에 살펴본 7개 도시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호재는 넘쳤지만 실수요자가 원하는 생활 인프라, 합리적 분양가, 교통과 편의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가치는 미래 호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볼 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부동산 리포트 랩은 앞으로도 데이터와 현장 분석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